오히려 고려는 자신들의 강경책에 거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방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려가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는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 993년 소손령이 이끄는 거란군이 기습적으로 압록강을 건넙니다. 자신들의 주적은 거란이라고 늘 부르짖었던 고려였지만 막상 그 거란이 쳐들어왔는데도 싸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2달이 지나서야 겨우 방어군이 편성될 정도였죠. 준비 없이 벌인 전투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첫 전투인 봉산성 전투에서 고려군은 대패합니다. 첫 전투에서 패배하자 고려 조정은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회의의 주제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너무나 강한 군대가 수도에 근접해서까지 오니까 고려의 조정으로서는 그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냥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 전의를 상실하고 거란이 원하는 고구려 땅을 다시 말하면 황해도 현재 황해도 이북의 북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그냥 띄워주고 그러고 이걸 마무리 짓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비령 이북을 떼어주면 서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개성의 수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독립적인 국가의 생존 자체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입에 대해 첫 전투에서부터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패하더라도 끈질기게 싸워서 마지막에는 승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수나라나 당나라와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첫 패배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가 첫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항복을 결정했다는 것은 당시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경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고려 조정은 쌓아놓은 군량미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래도 남아도는 식량은 대동강에 던져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조정 전체가 이렇게 공포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거란군의 움직임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거란군의 움직임이 의심스럽다며 항복에 반대합니다. 소선령이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그랬는데 전투는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정복이 먼저 요충지를 점령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전투는 안 하고 우리 군대 많다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뭔가 전투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시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하러 온 군대가 적진을 가로질러 80만이라는 군대를 유지하려면 보급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려면 어떤 장기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정복하러 온 군대가 앞에 있는 적을 놔두고 거기를 통과해서 그 뒤에 적을 치러 왔다는 것은 체계적인 정복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약탈 전쟁이고 단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영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뭘 할 능력이 안 되고 의욕도 없다라는 걸 서희가 캐치했던 거죠. 하마터면 적군에게 예상치도 못한 선물을 안길 뻔했던 고려 조정은 서희의 설득으로 인해 가까스로 먼저 강화 교섭을 한 후 항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물론 대표로는 서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희와 소선영의 단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희와 소선영의 단판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희는 그동안 고려가 거란과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거란과 고려가 함께 여진을 공격하여 압록강을 경계로 땅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행의 안전이 보장되면 곧바로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회담을 통해 압록강 이남의 강동 6주는 고려의 영토로 인정되었습니다. 회담 결과에 소선영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서희에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동맹 기념으로 낙타 12, 말 100필, 양 1000마리와 비단 500필이라는 엄청난 예물을 줄 정도였죠. 프랑스의 근대 외교를 뭐 창시한 사람이나 다름없죠. 그 깔리에르가 자기 책에 써놓은 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외교는 현란한 입이 아니고 정확한 눈이다. 그 바로 정확한 눈이 관찰력이고 통찰력이죠. 서희는 현란한 입, 말을 잘해서라기보다 그런 통찰력을 갖고 상대의 의중을 확실하게 뭐 정확하다기보다 날카롭게 파악했던 그 통찰력에서 이제 우선 이 무기를 가졌다. 소선영의 거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 오히려 소선영을 더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란의 고려 침략의 진짜 목적은 결국은 송과 고려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외교 관계가 군사적인 어떤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차단하고 하는 것이 거란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란이 장차 송나라를 침략할 때 고려가 후방에서 거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거란으로서는 가장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던 것이고. 하지만 이 회담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 고려였습니다. 강동 6주의 가치는 단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의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는데, 국경이란 그냥 아무데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어적 가치가 있는 지형을 경계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강동주는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서 이제 평안북도 지역인데, 만주에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올 때 평북 지역이 산악 지형이 많고 도로가 협로해서 거기가 이제 방어 지형을 형성해요. 근데 반대로 청천강을 넘어서면은 대체로 대동강 평양까지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만주에서 한반도로는 메인 통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동주, 평안북도 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때 강동 6주를 얻지 못했더라면 마의 삼각구조라고 할 만한 고려시대의 유동적인 국제관계에서 고려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중국 중원국가를 중심에 둔 위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돼서 장기적인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동아시아적인 배경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론적인 질서가 위협받을 때죠. 즉 중국 북방에 내륙아시아권 세력이 흥기해서 중국 중원의 통일국가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 가운데 한반도의 국가가 끼게 되는 상황이죠. 이것을 마의 삼각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반도는 되풀이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전형적인 시기가 고려시대였습니다. 마의 삼각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만주입니다. 중원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만주를 북방 유목민족이 차지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 휩싸이게 됩니다. 중원 진출을 노리는 북방 유목민족이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를 먼저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의 삼각구조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중화제국과 새로운 강국인 북방 유목민족 사이에 끼인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처신을 조금만 잘못해도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도 병자호란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건국 이후 300년 내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란에서 금으로, 금에서 몽골로, 유목국가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죠. 따라서 이때 압록강 방어선을 철벽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다면 고려는 이후 무수히 벌어질 유목민족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서희는 즉각 강동육주의 요새화에 착수합니다.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여진족으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겠지만 고려로서도 남의 사정을 봐줄 상황은 아니었죠. 불과 2년이라는 단기간에 이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무려 29개소의 성을 쌓는 강행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은 완벽한 요새지대로 변모합니다.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서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고려가 낳은 최고의 외교관인 서희는 자기 생의 마지막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바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전쟁을 막을 준비를 하는 데 바친 것이죠. 고려처럼 마의 삼각구조에 끼인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2년간의 강행군으로 압록강 방어선이 완비되고 난 후 서희는 과로로 쓰러져 생을 마감합니다.